홍익가정 사람들의 세 가지 실천. 그렇다면 과연 어떤 가정이 홍익가정인가? 홍익가정의 부모는 어떠해야 하는가? 첫째, 홍익가정의 부모는 자녀 교육의 기본을 스스로 책임진다. 이를 위해 자녀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자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스승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 깨달음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상식 중의 상식이 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부모가 먼저 깨달아야 한다. 줏대와 주관이 없이 주위의 환경에 끌려다니지 말고 당당한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마음이 흔들리거나 기죽지 않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인성교육은 무엇보다도 삶의 모범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홍익의 정신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부모를 존경하게 되고 깊이 신뢰하게 된다. 그러한 존경과 신뢰가 있을 때만 인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홍익가정의 부모는 가정의 건강을 스스로 지킨다. 이를 위해 손자, 손녀의 아픈 배를 어루만져서 낫게 하던 할머니의 약손을 되찾아야 한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소한 몸의 이상을 치유하는 일은 그다지 복잡하지도 어렵지도 않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길을 이용한 몇 가지 건강법을 익히는 것만으로도 사소한 증세는 어렵지 않게 치유할 수 있다. 이러한 건강법은 특별한 도구나 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지식이나 훈련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몸을 치유하는 것 외에도 많은 이점이 있다. 아픈 곳을 감싸주고 만져주는 가운데 정이 통하고 마음이 통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신뢰하게 된다. 몸을 치유하는 가운데 서로의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셋째, 홍익가정의 부모는 가정을 신나는 놀이터로 만든다. 이를 위해 부모는 무엇보다 잘 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잘 논다는 것은 자기 안에 생명력이 충만하다는 것이며 그 생명력을 마음껏 표현한다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흥과 신명이 절로 나고 잘 놀 수 있다. 내가 얻은 깨달음 중 가장 큰 것은 나는 언제나 홀로 스스로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든지 스스로를 기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으며 기쁘고 행복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쁨과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요즘 신이 나십니까? 하고 물어보면 대개는 신이 날 일이 있어야죠 뭐 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신이 나고 흥이 나게 만드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이며 가정에서는 부모 자신이다. 홍익가정의 부모는 가정을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윤려의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먼저 웃고 먼저 마음을 연다. 또한 문화와 멋을 사랑하며 감동적인 가족 문화를 창조해 나간다. 홍익가정을 꿈꾸는 부모라면 이러한 역할과 책임을 더 이상 포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내 가정의 건강은 내 스스로 지키고 내 자녀의 인성교육은 내가 맡으며 우리 가정을 즐거운 삶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선택을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된다. 지금껏 포기해왔던 권리들을 되찾고 그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선택이 바로 변화의 시작이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가정이 더 큰 공동체인 사회를 치유하고 지구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 구성원을 생물학적으로 재생산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세대에서 세대를 이어 한 사회의 공동체적 가치를 재생산하는 기능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홍익의 정신을 바탕으로 가족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자녀를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믿음직한 인재로 지구인으로 키우는 가정이 바로 홍익 가정이다. 이것을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당신이 쥐고 있는 손전등의 스위치를 켜듯이 지금 즉시 철나는 것으로 족하다. 당신이 한 가정의 부모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대충 하는 것 같다. 아마도 그 중에 한 가지가 결혼인 듯하다. 나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결혼하는 것이 안타까워 결혼에도 일종의 자격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서로의 영적인 완성과 성장에는 관심도 없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하는 결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두 사람의 가치관과 신념이 달라서 서로 아무것도 공유할 수 없다면 잠시 사랑할 수는 있겠지만 완성을 향해 가는 긴 여행의 동반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결혼을 서두르지 말라고 충고하곤 한다. 만일 당신이 지금 결혼을 앞둔 사람이라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라. 당신은 가정이라는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가? 자녀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는 어쩌다 생기면 낳는 것이 아니다.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완성을 위해 또 다른 한 생명을 지구로 초대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러한 지고의 목적을 지니고 찾아온 영혼인 당신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가? 이미 정원 초과에다 정화력마저 잃어가고 있는 이 지구에 또 하나의 생명을 보태는 일을 무책임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당신이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또는 머지않아 결혼할 사람이라면 부디 홍익가정을 만들고 홍익인간을 길러내기 바란다. 그리고 지금 당신의 삶을 통해 미리미리 홍익 부모가 될 준비를 하기 바란다. 그러한 책임 있는 준비 속에 인류와 지구의 미래가 있다.